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일단 한 명은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조홍천 의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해명할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 뭐 여러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좀 담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뭐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사법 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 본인들의 결단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것의 당원 당규상의 결정체가 당원 80조예요.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기소가 됐으니까요. 당원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고위원이라든가 당 지도부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당직 정지 문제까지 좀 얘기를 좀 꺼냈군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이신 김승원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뭐 일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 사항에 대한 설명과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이 됐고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런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계획이나 어떤 논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 이제 김용과 정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와 그 근거가 되는 남욱이라든가 이동규 씨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너무 터무니없다라는 저희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선 남욱 씨가 작년에 직접 작성했던 화천대유 관련된 그 수익 배분도라든가 그다음에 정영학 씨가 수년간 김만배 남욱 사이에 대화를 녹음했던 녹취록이라든가 그런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른 진술 또 다른 수사 팀에 의해서 이 기소된 것이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어떤 기록과 녹취 내용과 지금의 최근에 나온 진술이 충돌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수차례 이것은 정치 탄압 수사고 정적 제고를 위한 수사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원 80조에 대한 판단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원 80조에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또 사망에는 당무위원회에서 정치 탄압 수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번에 판단해야 될 그럴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가. 지금은 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는 구속이지만 기소까지 된 상태고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구속만 된 상태고요. 뭐 이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꺼번에 할 수 있다. 하나에 연관된 수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판단을 그럼 향후에 당무위원회를 여러 명을 동시에 심사하고 논의해 보겠다 이 뜻입니까? 그럴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제가 앞서서 먼저 했던 질문에는 답을 안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항 설명을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고요. 지금 뭐 계속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 의견을 표명하면서 요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수사, 야당 정적 수사로 개념 규정을 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더 추가적인 의견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일각에서 얘기하는 유감 표명이나 이거는 없거나 아직은 시기상 때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께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뭐 여러분이 계시지만 이제 가깝다고 인정을 받는 의원분의 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법률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그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씨의 예전 그 대화를 보면 이재명은 정말 공산당처럼 공공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그런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이다. 남욱 씨가 이재명 시장 씨알도 안 먹히더라. 10년간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김만배 씨와 남욱 씨가 뭐 때문에 싸우냐 하면
김만배 씨는 신세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50억 클럽 되게 검찰 출신 분들이 도와줬다라고 해서 예. 50억을 줄 7, 8명이 예, 있다. 예. 남욱 씨, 정영학 씨도 우리도 신세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50억씩 줘야 된다. 예. 그런 사람의 숫자가 17명, 18명 정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그 비용 수익 배분 예. 갖고 김만배, 남욱 씨가 계속 예. 서로 대화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지금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수사가 제대로 진실규명을 안 가고 예. 계속 이제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로 예. 이루어지니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가 유감 표명이 아직은 좀 어색하고 시기상조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눈 올 때 봄꽃 필 때 이게 무슨 시입니까? 뭐 소설입니까? 뭐 그런 대목 같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김승원 의원께 질문 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요거와 관련된 내용 더해서 혹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뭐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그룹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혹시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이런 것도 혹시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저희 예상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예. 소환 조사 지금 예상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럴 그렇습니다. 수 있다? 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및 그때 당시 일을 했던 뭐 서훈, 뭐 박지원 예. 그분들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월성 원전,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에 이르기까지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또 하나의 축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에 대한 그밖에 수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은 사무부총장 구속을 기회로 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의원분도 지금 어떤 대상에 그렇습니다. 올랐죠. 예, 계속 수사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고 이것은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런 총체적인 그 검찰의 정치 수사를 저희가 대응함에 있어서 꼭 이재명 당대표만의 리스크는 아니다. 이것은 결국 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정치 수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으로 검찰 독재, 정치 탄압 TF를 만들어서 이 세 가지 분야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빨리 좀 대응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호 의원님, 그러니까 윤대원 의원님 말씀은 시작점이 어떻게 된 건지를 봐야 된다. 시작점이 누구부터 시작된 건가? 여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김성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잠정 중단이 아니라 거의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벌써 가벽 설치 공사가 시작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데 가장 그 큰 원인은 또 그 국민들의 폐해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자꾸 바뀌면서 그 신뢰가 떨어진다는 면이 그 국민에게 진실성,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고 사실 이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통령의 발언 실수로 인해서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큰 원인이 되었는데 이번 MBC 사태를 빌미로 아예 그냥 폐쇄 수순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더욱 더 걱정은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계속 언론 탄압으로 비춰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주택 종부세부가 122만 명으로 늘어난 건 맞는데 1인당 세액은 작년보다 137만 원 줄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보면요. 60% 이상 부담 감소. 그러니까 1주택자는 늘었지만 다주택자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군요. 그리고 과세 대상 증가에 각종 완화 조치 일부 이미 했습니다. 이렇게 또 적고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 현역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우선 김승원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 조치 반대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여러 차례 이제 그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 그 종부세 대상자를 6억에서 9억 또 뭐 11억까지 계속 이렇게 이미 완화 조치를 했다. 이 뜻입니까? 상한액을 놀렸고 또 이제 공정 가액 비율을 갖다가 원래는 뭐 80%, 90%, 100% 이렇게 단계화 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오히려 이제 줄이는 그런 정책을 충분히 해서 경향신문 보도대로 1인당 세액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그런 이제 이게 효과가 이제 평균 나타난 세액을 것으로. 따져본 거죠 지금요. 예, 뭐 결론은 뭐 17억 집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139만 원 세금을 내는 예. 것인데 뭐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 그런 평균 보험료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예. 이게 실현된 소득에 대한 예. 이런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은 좀 있으신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너무 많이 급격히 늘었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 이번 정부에서 예. 그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그거에 대한 그 예측을 하고 이제 정책을 펼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